수질이 좋아지면 현지인들의 반응을 알고 싶습니다. 아, 당연히 좋죠. 그걸 뭘 질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물을 개선하고 싶어도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라오스 오니까 여기 공산주의라 그런가 물이나 이런 것들을 쉽고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약간 달라요. 보니까 캄보디아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좋아도 이 항아리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만 있어요. 라오스 가니까 캄보디아 물이 없어요. 이게 항아리가 없어. 그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동남아는 다 똑같이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을까? 근데 캄보디아만의 문화적인 거, 환경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기 때도 물을 먹을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항아리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라오스는 우리보다도 더 산간이에요. 거기는 한 80 몇 프로가 다 산간이래요. 수자원으로 수력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전기에 대한 것도 풍족하고요. 물도 사실은 물이 없어서 샤워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하고는 달라요. 내 라오스가 아까 이 몬돌길이라는 데 얘기했죠. 몬돌길이에서 프로젝트를 조그마한 거 했어요. 거기를 갔다 오는데요. 오다가 보면 이제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를 먹으면 이렇게 입에서 이게 이게 흙이 막 이렇게 씹혀요. 근데 왜 그런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런 물을 갖다가 그물로 옥수수를 삶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옥수수를 못 사 먹었어요. 우리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 입에 먹으면서 한쪽으로 입으로 침으로 뱉어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간 물을 가지고 옥수수를 한번 빨아요. 그래갖고 먹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근데 물은 좋은 거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저희가 뭘 했냐면 키트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일본에서 나오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pH 농도서부터 시작해서 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물질에 관계 같은 걸 체크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왜 주민들한테 뭐를 나타내 주냐면 우리가 정수된 물하고 정수 안 된 물하고를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걸르니까 당신들이 그냥 먹는 물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수된 물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아주 뭐 이 세상에 뭐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잘 챙기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확산을 시키려니까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아직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적에 실제 이제 테스트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육할 적에는 제가 실제 일반물하고 이런 거 테스트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다 교육 과정 중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 적정 기술에서 상업화를 한다면 비즈니스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적정 기술을 실제적으로 자 이제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라오스에 들어오니까 전체가 이제 다 뒤에 할 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내륙으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파파야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니까 40피트 한 컨테이너 남는 것이 10,000불도 못 남아요.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 40피트라 가면은 얼마 들어가냐? 하여간 어마하게 많은 양이 몇십 톤을 갖다가 파파야를 깎아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버는 돈이 10,000불이야. 그런데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산간에 좋은 식물들이 있고 이거를 가공하고 만들어서 들어가면요. 부피는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도요. 10,000불도 더 벌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구닥다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솔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수익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한 번도 이제 해외에 나간 적이 없잖아요.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론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의 기본적인 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놈을 갖다가 리서치해 가지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했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요. 이거를 하면은 들어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론적인 기본을 들어갔으니까 다 내일부터는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들어갔을 적에 그들하고의 어떤 접목을 들어가고 어떤 작물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고 이걸 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을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적정 기술을 통해서 프로젝트 해갖고서는 정부 프로젝트를 해갖고서는 갖다가 뭐 하나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은 그 주민들 입장으로 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냐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하나 제품 받아갖고서는 거기다 설치해 놓는 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물 좀 저기 스트로우 같은 거 하나 갖다 놨다 해봐요. 갖다 놓으면 그거 한번 조금 쓰면은 못 쓰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것이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들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혹시 그런 일들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처음에 한 사례를 만들었고요.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열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누가 문의를 했어요. 이제 문의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 쪽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나 이쪽하고 이렇게 교류나 하고 자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뭐 이래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환경 쪽으로 그 캄보디아에 접근을 하면서 소각장을 만들게 됐고요.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열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건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한 예를 조금만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게 파생되는 거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갖고서는 건조를 시켰어. 그런데 우기가 되니까 건조물에 습기가 다시 들어가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건조안이라고 애를 썼는데 그 건조된 건조물이 다시 습기를 들어오니까 그냥 검정해지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 되는 거야. 다시 들어오는 색깔은 또 달라지고 더 안 좋아져요. 이러니 사실은 절망이 되죠. 그게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찾고 찾다가 EM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EM 혹시 아시나요? 그 친환경 농업을 할 적에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좋은 일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 미생물만 추려 가지고 그 미생물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뭔가를 만들면 이 선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균 중에서 한쪽은 나쁜 균, 한쪽은 좋은 균이에요, 우리 몸에. 근데 그 좋은 균을 가운데 많이 있는 중간에다가 넣으면 이 중간까지도 좋은 걸로 바뀌지는 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은 이제 못 드리겠고,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 그 EM을 가지고 희석하는 거를 한국 거를 가지고 이제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전문가한테 자료를 친절하게 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현지에 맞도록 거기는 그런 재료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현지에 있는 당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응용하는 것들을 이제 제 몫이니까 했어요. 갖고 만들어 가지고 배양을 하는 법을 그때그때마다 한국에서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 나오는 토착 미생물하고 이거하고를 접목시켜서 좋은 거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동으로 해도 되니까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시험을 건조하고 나서 이걸로 이제 담궜다가 이제 건조를 한 거를 이제 물이 비가 올 적에 밖에다 내놓고 물에다가 맞춰봤어요. 1시간 동안을. 그리고 그 물기를 빼가지고 놔두니까 전 같으면 새카맣게 변했는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생물이 좋구나. 이래고 건조를 시작하니까 이제 참 좋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기업체에서 모링가가 그렇게 좋으니까 모링가를 좀 수출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링가를 해도 스피드라서 문제가 됐는데 EM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니까 모링가가 되는 거야. 너무 잘 됐다. 이제 뭐 모링가 가루로 만들어 나가니까 부피도 죽어지고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링가가 전체적으로 하면은 실제 건조해서 분말이 되면은 한 6.5%밖에 안 돼요. 이 무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kg를 가지면은 6.5kg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양이 1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계산해 보면은 얼마큼 많이 나와야 되는지가 상상이 되죠. 이거를 말려 갖고서는 하려고 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좀 신기한 거가 내가 만약에 모링가를 1톤을 필요로 해요. 그때는 10원이었어. 키로당. 근데 내가 2톤을 필요로 할 적에는요. 12원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1톤을 쓸 적에는 내가 필요해서 너한테 파는 거래요. 그런데 2톤이 되면 자기가 필요한 거니 내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받아야 돼. 당신이 더 필요하니까. 이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이 사가면 더 싸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이쪽에서 자꾸 틈만 나면 올리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요대로 들어가면 하나 많아야 건조해서 판매 하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자 하고 농사를 졌는데 이게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퇴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왜냐면은 이 벽화비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요. 거기는 우리나라하고도 달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수확하고 만드는 비용이 자꾸 코스트가 줄어들으니까 할 수 없이 퇴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퇴비를 EM을 활용해서 퇴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거기서부터 만들어요. 작업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잘 됐다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닭의 분묘, 그다음에 사탕수수 껍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짜내고 난 거를 가지고 잘라서 퇴비를 만들었어요. 진짜 좋은 퇴비 만들었어요. 한 2달만 되면요. 이게 딱 여름에는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짜 좋은 퇴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농사를 짓고 나서 이파리가 좋으니까 벌레들이 와서 이파리를 다 갉아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유기농 또 농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가면은 점차적으로 옆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닦으려면은 그 속 안에 석회질이 있고 이러면 그냥 못 말리니까 말릴 적에 물에다가 EM 물을 섞어 가지고 넣는데 그 물 자체가 탁하거나 물이 안 좋으면 말리나 마나야. 여기는 세균 덩어리를 지금 말리는 것 뿐이니까 그 어떻게 해요?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물을 만들려고 보니까 물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그럼 현지에 항아리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나씩 진행하다 보니까 물을 정수해야 된다. 물을 정수하는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되는 거 하나를 위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단순하게 모링가만 만드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죠? 그럼 모링가를 만들어진 것들 가루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모링가로 차로도 만들거나 아니면 환을 만들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를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그게
모아져서 사업 모델하고 형성되고 부피를 줄이면서도 수익 모델이 많은 것들, 식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식품하고 상관없는 부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공해서 내보내냐는 것들도 주요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 기술 해갖고서는 하나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파생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몇십 개, 몇백 가지가 돼요. 그거 하려면 건조하려면 요즘은 보세요. 아까 지금 이제 잠깐 질문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건조장을 만들 적에 화덕을 불을 뗐어요. 또 몽골에서 G세이버를 만들 적에도 또 똑같은 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몽골 같은 경우도 전력이 사정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끓음나는 석탄을 뗄 이유가 없어요. 그 이 석탄은 발전소에서 떼면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뭔가를 만들어주고 솔라를 이용해서 집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수시대는 이 뭔가뿐만이 아니라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 기술이라는 것이 애매하다고. 중간 기술이라는 거 어느 시점이 되면 중간 기술이 아니라 선진 기술도 중간 기술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돼 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조장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저런 것도 더 필요 없어요. 아까 수소하는 거 나온다고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솔라를 농축해서 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 안 들이면서도 건조 그다음에 이 보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러니까 적정 기술을 낡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에요. 저 공부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어려워요. 다시 다음 분 질문을 읽어볼게요. 건조나 정수 시설의 기계적 요소의 자동화 등을 위해 전기 전자적 요소를 추가할 여유가 있는 당연히죠. 해야죠.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동남아, 아프리카도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여주셔서 막 무슨 뭐 NGO에서 막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런 데도 있고요. 아프리카 도심에 들어가면 진짜 다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한 면만 너무 집중을 해서 봐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얘기했죠. 동네 우리 시골에 오지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없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사는 거는 낙후돼 있어도 정신 의식은 지금 이미 지금 우리하고 거의 제가 물류 얘기했죠. 띵동하면은 어제 저녁에 시키면은 쿠팡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저기 자가격리한이라고 시골에 있었더니 시키니까 3일 있다 오더라고요. 근데 라오스에 이번에 저 어디 다니다 보니까 아 세상에 저녁에 그날 시키면 저녁 버스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다 내려다주고 그 다음 날이면 배송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는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니까 라오스는 점점 더 시차 이 갭이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랐어. 거기가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자꾸 그 지역은 너무 어려울 거다는 그거는 전부 다 이게 잘못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사는 거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나 발상은요. 요즘 라오스 같은 경우 캄보디아 같은 경우 페이스북으로 해갖고 물건 다 사고 파고 거래 다 합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낙후된 막 아주 오지인들만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럴 거다. 아 거기다 전기 다 써야죠. 지금 다 우리 동네 지금 동네마다 다 솔라 써갖고서는 가로등 만들고 있는데 무슨 우리 센터 내에도 다 솔라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면은 이 그런 것들은 안 쓰고 그 뭐 촛불 켜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지난번에 뭐 누가 발표했는데 수수로 이용하는 거 아프리카 케냐에서 뭐 몇십 40년 전 30년 전에 수수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던 거 그런 세상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강의를 하는 거야. 이 많은 분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좀 이게 이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모든 세상이 변화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현지 있으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는데. 저는 적정 기술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를 돕기 위해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시대 생각이에요. 폴폴락 그걸 뒤집어주고 만드는 사람이 폴폴락이었어요. 그 사람은 경제학자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한테 제공했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어요. 이제 뒤에 저희도 이제 그거 실제적으로 하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폴폴락이 예를 들어줬던 것도 조금 사례를 들을 거고요.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거는 전망은요. 적정 기술 역사를 쭉 보니까 중간 기술, 적정 기술, 그다음에 지속 가능 뭐 이런 대안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나가가지고 그 디자인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또 작은 것이 아름답다서부터 시작해서 드림 소사이어티까지를 쫙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각 시대마다의 이 어떤 이 트렌드의 문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많은 얀센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뭐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사람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게 이제 아바타 같은 거죠. 어쨌든 이런 시대가 오면서 거기에서 디자인하고 요즘은 일본 같은 데서는 일본에 저희가 연관되고 이제 우리 제품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를 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은요 내용물보다도 포장이 더 중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포장값이 내용값보다도 비싸대요. 그래야 젊은이들이나 이런 일본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일본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포장하나.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디자인의 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디자인을 이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이제 큐드럼이나 스트로우드 그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투박하게 비닐 쳐놓고 거기서 온도 차이에서 물을 가지고 농업을 진다. 그거는 발상부터가 낡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기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거예요. 왜냐면은 부자들이 사는 있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는 이 부자들이나 또는 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싶어하고 그들을 보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점을 찾아서 현지인들이 자립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우리도 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속 가능할 거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NGO나 또는 프로젝트 어느 기관의 프로젝트를 받는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용으로 일을 하면 그거는 지속 가능이 안 돼. 본인한테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아이템을 잡고 사업 아이템 또 더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된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죠. 예. EM 말씀했는데 물을 정화하거나 하는 것으로 국내는 EM 흑공을 하천에 넣어 정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한번 해봤습니다. 황토하고 EM을 섞어 가지고요. 이 볼 만들어 가지고 던져도 이게 이제 웅덩이 같은 데 던져도 좀 봤고요.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흐르는 물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게 뭐지 상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약간 정화되지 않은 안 좋은 데다가 그거를 조금 황토볼을 좀 넣으면 정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거가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풀어져요 황토가. 그러니까 안정되게 그게 되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나 이런 쪽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식물이 있는데 브레옥잠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쫙 차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불화욕점이 온 하천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화를 하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신이 자연을 만들면서 참 절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결국은 하천이나 이런 또 그냥 단순한 하천이 아니고 이 속 안에 흐르는 물이 그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이 캄보디아나 가보니까 화장실 없어도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냥 먹는 거 가지고서는 나무 밑에다 내려놓으면 바나나 먹고 뭐 먹는 거는 밑에 있는 짐승이 다 먹고요. 화장실 가서 저 안쪽에다가 사바나망 들고 가서 묻어 놓으면 그냥 또 거기 있는 또 뭐 이런 벌레들 이런 것들이 다 먹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살면서 물도 쓰면은 샤워도 해야 되고 그 물들이 다 화학물이잖아요. 전부 다. 이 샴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화하려고 보는데 그 많은 양들을 황토볼 몇 개 넣어가지고서는 될 수 있냐? 그거는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죠. 어느 지역에다가 넣는데 하천에다 그거를 집어넣어서는 얼마큼 많이 들어가야 되나? 차라리 그러면 뭐 물 갖다 뿌리지 뭐 미생물 물. 이거는 돼요. 화장 이 학교 저희가 화장실 같은 거 하면서요. 거기다가 이 화장실에다가 아이들이 꼬마들이 쓰는 화장실에다가 중간중간에다가요. 이 EM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나고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각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갑니다. 보급은 저희가 제대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일단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알려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캄보디아에서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우리 NGO나 또는 정부나 이런 단체들이 이 유럽에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다 뭐든지 공짜로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주면 그거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도 설치를 해줘. 공짜로 설치해 주기를 바래요. 아, 이게 사람 진짜 짓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기식이 좋은 건지는 저는 잘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말하면 여러 단체들이 바탄방에는 NGO가 23개인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그냥 갈아타는 거야. 야, 여기가 조금 더 뭐 좀 더 주면 이쪽으로 바로 갈아타요. 그러니 이 만약에 좋은 거를 자기네들이 알아도 공짜로만 가지고 저 독일 저 유럽인들이 와서 하는 저 항아리 있잖아요. 지금은 팔아요. 그 전에는 보고받아다 보니까 이게 뭐 다 공짜인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얼마 좀 사갖고 쓰면은 자기 돈을 들이면 금쪽같이 하거든요. 다 단돈 10원만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공짜로 나눠주는 건 함부로 쓰고 그러면 하도록 지도를 해주고 근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라오스 들어가면 우리가 쓰는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좋은 물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부터 우리하고 관계되는 스텝들 집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수익 모델이 나오면 수익 금액의 일부를 마을로 환원하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일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라 몇 집을 샘플로 만들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반응이 좋아지면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라오스 같은 경우 우리 돈으로 한 4천 원만 지면 17리터짜리 물을 그냥 써요. 그 다음에 동네마다 이, 이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쓰는 이게 저 정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필터를 안 가르니까 계속 지금 별로 안 좋은 것들을 쓰는데 그래 아주 값싸게 그냥 물을 쓰니까 누가 공짜로 안 해주면 자기 돈으로는 거의 시설을 안 하더라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화덕 같은 거는 써요. 화덕은 저 산간 지역 같은 데 너무 추우니까 이 추워서 죽는 데도 있어요. 라오스가 더운 열대 나라긴 한데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저 산으로 들어가면 정말 춥습니다. 우리도 떨어야 돼요. 달달. 12월부터 1월 달까지는요.
뭐죠? 장판 깔고요. 위에다가 아주 이 캐시미로 덮고 자야 됩니다. 옷도 두꺼운 입어야 되고요. 옷 가지고 가서 반소매 가지고 라오스에 가지고 가서 옷 나눠주면요. 반바지 반속에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털, 속옷 그런 것만 가지고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 그 더운 나라니까 당연히 이렇게 얇은 거를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오산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앞전에서 제가 이분은 지금 앞전에서 1강, 2강, 2강이 3강인가? 이거는 안 들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적에 이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들어갈 적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으신 분은 다 내일 때 제가 이제 실제 적응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실제적인 것들을 접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오스에서 활동하면서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 교육은 최고 열악합니다. 이 내가 처음에 우리 동네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한 우리 마을이 한 1000명 사는 지역인데 초등학생들이 100명 좀 넘습니다. 요즘 좀 늘어서 120명 정도 됐다가 돼요. 근데 교실이 5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은요 칠판이 양쪽에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3학년들이 선생님이 이제 한 선생님이 4학년을 가르칠 적에 4학년 칠판에다가 글씨를 쭉 써요. 그러면 애들은 그거를 아이들은 그걸 받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 선생님은 그 옆으로 가서 또 3학년들을 위한 이 저기를 써요. 그러면서 한 반에서 2개 반이 공존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를 가 보니까 저기 화장실이 선생님들까지 한 120명 되는데 화장실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이게 하여간 좀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물은 어떻게 손을 닦는 물은 어떻게 하냐면 물통은 기부를 누가 해서 세워놨어요. 이렇게 물 펌프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쓰는데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을 설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이 원통형 플라스틱 파이프에다가요 쭉 거기다가 물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요 이 수도꼭지를 딱 이렇게 해놨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이 꼭지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 체육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면 손을 닦아야 되면은 물을 쭉 거기다 위에서 물을 틀으면 그 물 타고서는 쭉 중간중간 내리면 그거를 손을 닦고 들어가더라고요. 쓰레기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걸 시작했습니다. 뭐죠? 그 유치원을 하나를 따로 빼갖고요. 수업 교실을 맞춰줬고요. 화장실을 남자 3개에다가 화장실 3개에다가 소변 보는데 하나, 그다음에 여자들 4개. 그래서 이제 토탈 7개 만들어줬고요. 그 안쪽에다 운동장하고 가까운 쪽에다가 수도 시설을 해가지고요. 손이나 다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는 어린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하기 위해서요. 부산 금정구청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았어요. 컴퓨터를 7대를 불용품을 받아가지고요.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지금 한국어, 영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장학생들, 그다음에 낮에는 젊은 청년들, 뭐 청년들 해보자 거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을 4명을 해가지고 오전 4시간 동안 수업을 시키고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7명이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한국어,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들어가는 그 애들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해서
저희네 어린이 시설 전문가도 있고 어린이 시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좀 준비가 되면 그 공산주의라 아무나 막 이렇게 교육을 못 시켜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가 준비되면 이제 단계별로 유치원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막 거창한 건 잘 못해요. 일단은 적정기술 수익 사업이 되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 맞는 거지. 뭐가 된다고 해갖고서는 막 돈 벌었다고 뭐 이것저것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저희는 동네 사람들한테 돈으로 뭐 하는 건 잘 안 합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집 이제 단체 팀들이 들어오면 대학이나 이쪽에 팀들이 들어오면 너네들 와서 그냥 먹고 쓰는 거 하지 말고 500불이든지 얼마를 내놔서 집을 이제 집 리모델링 해주는 거 있죠. 창문도 없이 그냥 대나무로 얼기설기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온 사람들하고 집주인하고 같이 해서 이 창문을 달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소각장 지금 지난번에 하려다 안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가 쓰레기가 막 바람에 날리면 온 운동장이 쓰레기장이라 이 통 하나 시멘트 통 하나에다가 놓고서는 불 질러요. 그래서 소각장 어제 했었죠. 소각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우리 농협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데가 5년이든 10년이든지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주변에 확산시키는 방법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큰 거 못해요. 작은 거부터. 그리고 수익 나오면 무턱대고 거기다만 쓰는 게 아니라 더 유용한데 우리가 더 써야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적정기술과 지역 공동체 자립 1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정기술과 자립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적정기술의 역할 이제 폴폴락을 해갖고 쭉 들어가 봅시다. 내가 넘길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금액적인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주거값들이 그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정 기술을 통한 자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정 기술과 자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규모 시설 자본을 통한 대규모 수익이 아닌 우리는 공동체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쭉 할 거고요.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농업을 중심으로 쭉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응은 이제 각 단계별로 하고요. 얘는 또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거점 선정 시에 고려할 점들이죠.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할 적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뭐 라오스, 그러면 라오스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물적, 인적 자원, 이동의 통로, 물류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인원이 진짜 가능한지, 뭐 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른 수익성 작물이나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른 수익성 작물이나 사업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쭉 보시고 이제 원재료 부가세에 들어가는 것들을 쭉 한번 내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강연을 나머지는 이제 내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